유동규 씨하고 저녁에 그 어떤 일로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니 저 이제 유동규 본부장하고는 이제 호영호재 하는 사이인데 이제 또 비슷하게 억울한 일도 겪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의 그 구치소 후배입니다. 유동규 본부장. 아 구치소 후배입니까? 제가 이제 쓰던 방을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물려받아갖고 쓰고 그랬어요. 그런 사이인데 어제 그냥 이제 밥을 먹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는 지인이랑 같이 함께 아는 지인이랑 해가지고 여기 멀지 않은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짧게 먹었어요. 한 1시간 40분 정도 먹었나? 그래갖고 반주 거의 안 하고 그렇게 해갖고 대리를 불러서 갔는데 근데 한두 시간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트럭이 쳤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게 웬일인가 이랬고 저는 그때 예. 이제 그 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은 안 오고 그 경황이 없었으니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유재일 형님이라고 이제 그 유튜브 하시는 그 시사평론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바로 얘기를 했고 그랬고 유재일 형님이 이제 그거를 그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려 교통사고가 났다. 뭐로 썼더라고요. 그랬고 전화를 해갖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막 트럭이 막 받았어. 뭐 180도로 차가 돌았어. 그래갖고 뭐 이게 조금만 정면으로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본인이 경황이 없어갖고 이게 몇 톤짜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차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8.5톤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했던 일이었죠, 진짜. 자, 그러면 이제 그 사고에 대해서 보면요. 지금은 이제 그 사고가 이미 그 진상 그때 그 현황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자료 있잖아요. 블랙박스도 있고요. 아마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대충 설명하면 아마 집이 화성이니까 그렇죠. 집에 가는 길에 차로가 이제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잖아요. 아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은 대리 기사가 있었고 3차로로 달리고 있었죠? 대리를 제가 불러줬어요. 그래갖고 식당에다 대리 좀 불러달라니까 식당에서 직접 부르세요. 그래갖고 1577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앞뒤가 똑같은 거기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대리 기사님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타고 가는구나 하고 이제 가세요 하고 갔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3차로로 가고 달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트럭은 1차로로 달리다가 지금 이게 보도에 하면 또는 이게 블랙박스에 하면 트럭이 2차로로 간발의 차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도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면서 측면을 부딪혀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는 가장 의심이 트럭이요. 트럭인데 경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차로는 트럭이 못 들어가죠. 트럭은 3차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차선, 4차선 하고 가야 되는데 트럭이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가는 게 좀 뭐 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까지는 않은데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게 뭐 음모로 하면 지금 이게 뭐 이재명의 마을의 그쪽은요. 전부 이게 완전히 국정원이 또 뭐 공작을 했냐, 검찰이 사고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떠들지만 진짜 저는 합리적으로 보면 이 트럭 기사를 전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트럭이 큰 8.5톤이 1차로로 이게 달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갑자기 차로 변경해서 유동규 차량을 오니 그럼 이게 유동규 운전기사 64살이더라고요. 이분이 볼 때는 이게 엄청난 트럭이 오면 좀 이렇게 피해야 된다고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안 피했을 때는 이게 그대로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는 단순한 음모가 아니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봐요. 맞습니다. 어디 기사를 보니까 뭐 단순 접촉사고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뭐 멘트를 달아서 했던데 이게 단순 접촉사고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차가 조금만 더 돌았으면은 생명이 뭐 좌지우지 될 수도 있었던 일이었고 1차선에 다른 차 한 대만 오고 있었으면은 그 차가 이렇게 만약에 덮쳤으면 그랬으면 뭐 큰일 나는 일이었죠. 그래갖고 이거는 좀 진상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무조건 이게 우리가 뭐 가짜뉴스 음모를 제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쪽에서요. 지금 이게 상상 외에 우리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조금 전에 좀 이따 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도 왜 트럭이 1차로로 와서 갑자기 유동규 본부장 차량 쪽으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나오니까 엄청나게 큰 트럭이 공포감이 들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형 트럭이 1차선으로 다니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운전을 제가 10년 넘게 했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주는 트럭 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또 엄청난 게 하나 또 벌어졌어요. 세탁소. 지금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왜 그 배소연 씨 있잖아요. 우리 그 5급 배소연 씨하고 이제 같이 뭐 내연남까지는 제가 말 안 해도 같은 건물에 살던 그런데 기무사 출신 김현욱 씨죠. 이분이 법인카드
배수의 법인카드 조사 받다가 바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 해버렸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어제 바로 압수수색 10군데 들어갔죠? 예, 예. 근데 그 압수수색 받던 세탁소 주인이 예. 거의 뭐 유서 가깝게 핸드폰 문자 써놓고 예. 4시간 한 반쯤 지나서 익산에서 그러니까요. 조기에 발견 안 됐으면 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그럼 6명 되는 거였죠, 그러면. 6명. 예, 5명에서 6명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게 뭐 그분이 우울증이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만 왜 워낙 그분 주변에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왜 그 사람 주변에만 이렇게 의문의 죽음이나 죽음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기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조명인 씨 모시고 여기서 이제 특별 대담을 했습니다. 올려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조명인 씨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본인은 그 세탁소는 여러 번 갔대. 실제 와이사스 맡기고 차주고 했는데 그 이상 이제 자세한 거는 자기는 원래 하던 대로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게 압수수색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 이 정도면 세탁을 한 게 아니고 옷을 세탁한 게 아니고 돈을 세탁했나? 혹시 이게 카드깡을 워낙 현금이 그 청담동에 샴푸 살 때 개인 카드 쓰고 취소하면 이게 현금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이게 현금을 만들려면 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20분 거리에 있는 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일부러 멀리 간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뭐 저도 압수수색 받아봤지만 근데 압수수색 한 번 받는다고 이렇게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 왜 그 사람 주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세탁비가 4천이냐 7천이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과연 이게 세탁비가 실제 얼마 들었으며 만에 하나게 그 실제 세탁비가 얼마 안 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카드깡이나 현금이 관계 있다면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이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완전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죽음의 그림자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주위에 유한기 씨, 그다음에 김문기,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김현욱, 그다음에 전형수, 비서실장, 전형수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유서를 6장을 남겨놨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측근들 관리 좀 잘하시오. 그렇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형수. 그리고 이제 그 이병철 씨. 그때 그 대선 구매에서 제보했었던 이병철 씨. 그렇죠. 근데 저는 이병철 씨는 뭐 예를 들어 타살이 아니고 만약에 병사를 하더라도 그러나 워낙 이게 개딸들이 이병철 씨 보고 가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있고 이게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병에. 그런데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이병철 씨 보고 요즘 좌파들이 야 변호사비 그 떠들들이 어디 갔냐?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지금 이게 변호사비 대남죠. 그래서 제가 이게 답답해 적어왔어요. 자. 이게 이재명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간 자리입니다. 제가 이게 다 적어왔어요. 쌍방울에 간 거예요. 야 보십시오 맞는지. 그 이재명을 변호하고 해경군 김씨 변호해가지고 그때 사실상 무죄에 가깝게 받았던 이태영 변호사죠. 그렇죠. 법무팀장. 이태영 변호사가 쌍방울의 비비안 사회사. 그다음에 이태영하고 같은 사무실 이남석이거든요. 삼성에 있다가 이남석. 이자는 쌍방울과 미래산업 두 개 사회이사. 그다음에 같은 사무실에 김인숙 변호사. 이자는 디모아 쌍방울 디모아 사회이사. 그다음에 그 5명이 있거든요. 전치영 변호사는 또 디모아 사회이사. 이런 식으로 이게 5명의 사무실이 4명이 한 그룹에 이사하면 그럼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사하면 1년에 몇 천씩. 이게 대납 아닙니까? 좋겠네요, 완전. 이거 몇천 수준이 정말 완전 대납이죠. 그러니까 또 이자들 몇냐? 제가 이거 다 조사. 지금 이재명 밑에 있던 그 정책 수석했던 조계원 씨, 겨이, 조계원 정책 수석이 있어요. 이자는 나노스의 사회이사. 그다음에 곽윤석 홍보기획관이 있습니다. 이자는 광림의 사회이사. 이거 쌍방울이 아니라 명방울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야 명방울 명방울.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계되는 변호사 또는 이게 관료들 전부 이게 쌍방울의 사회이사 같다. 그렇죠. 이게 명방울이라는 거예요.
명방울. 예. 아주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아유, 제가 하나 얻어 걸렸네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다시 유동규. 예, 예. 지금 이게 저는 어제 사고 경위도 중요하지만 예. 앞으로 이게 실제 어제 사고를 떠났어도 예. 얼마든지 죽음에 그런 데서 협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째려본 사람도 있고 어떻게 신명보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래갖고 전화해가지고 예. 형님 앞으로 좀 주변에 조심하면서 다니라고 이 유동규 본부장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그래고 이게 블랙박스가 없었으니까 다른 일을 또 겪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다른 식으로든.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거 좀 조심하시라. 그리고 경호를 붙여야죠, 사실. 경호를 붙여야죠. 국가에서 붙여줘야죠. 사실 얼마나 중요한 재판을 지금 몇 개씩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게 뭐 고의든 아니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누구든 지금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조폭이든 누가 됐든 간에 뭐 개딸이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호를 좀 붙여야 된다. 좀 확실히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똑같은 경우가 조명현 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명현 씨가 이제 그 홀로 외롭게 지금 오늘 이게 몸살이라 가지고요. 예, 예. 원래는 이제 오늘 조사받으러 가게 된 날이래요. 예. 근데 지금 병원에 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내일부터 또 조사를 한대요. 예, 예. 조사를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압수수색이 우리 오랜 동안 취재 경험상 이재명 정도 건물에 예. 압수수색을 영장에서 이 정도 받으면요. 예, 예. 근데 이거 영장 안 치고는 못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 어떻게 봐요? 저도 압수수색 2번 당해봤어요, 제가.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영장 친다? 아, 무조건 쳐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발부예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발부고, 무조건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게 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참. 그러면 이제 이거 수원에서 예, 예. 쌍방울 대북 송금단지 미완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 법인카드 조명현 씨가 지금 10여 차례 이상 조사를 받으니까 예, 예. 자료 있고, 예. 그다음에 쪼개기 헌금 이거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이게 수원에서 뭐 넉넉하게 영장 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영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장. 예. 본인 경우 저의 경우, 아니, 저도 영장 오늘 2번 억울하게 됐죠, 쳤는데. 억울하게. 저 영장 쳤는데 거기 한 20번은 쳐야죠, 그러면. 20분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제가 봐도 이게 예. 그 지금 이제 뭐 이 정도 그물급 인사를 영장 받아서 10군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요. 예, 예. 뭐 이런 경우는 분명히 영장 안 치고 이거는 수사를 압수수색 받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 저는 아마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마지막 영장이 있을 거다. 예, 예. 이렇게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러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동규 예. 하나 더 어제 그 증인 나왔죠. 예, 증인 나왔죠. 그리고 정진상이하고 이게 막 법원에서 이렇게 심하게 싸워가지고 판사가 예. 휴정할 정도로 그렇죠. 예. 어제 어제 그 재판은 뭐냐면 이게 옛날에 유동규 씨가 왜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예, 예. 그때 정진상이하고 이제 통화하는 거잖아요. 예, 예. 요걸 이게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가 다 폭로를 했죠. 왜 정영학이가 녹취록을 미리 검찰에 가르쳐 냈다. 네, 예. 큰일 났다. 네. 이거 최근까지 있으면 우리 김용희가 다친다. 예.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다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 정지사위가 왜 내를 끌어들이냐. 이래가지고 막 대파 싸움이 붙어서 그렇죠. 예. 판사가 재판이 안 되니까 예. 말리고 예. 그 끝나고 식사하신 겁니까? 그 끝나고 조금 있다가 6시 좀 넘어갖고 먹었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먹었어요. 예. 아, 식사하면서 이게 재판 이야기나 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재판 이야기 뭐 조금 있었는데 재판 있을 때 이제 뭐 싸운 얘기, 그냥 고성오간 얘기 그런 거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억울한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들에 대한 뭐 배신감 이런 얘기를 많이 토로를 했죠. 예. 예. 실제 제가 알기로 이게 유동규 씨가 이재명의 모든 재판의 키맨이에요. 그렇죠. 대장동, 예. 그다음에 위례도 유동규 씨가 다 했죠. 예, 예. 그다음에 백현동도 그때 예. 배제되면서 예. 그 과정을 유동규 씨 잘 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도 예. 유동규 씨가 제일 잘 알죠. 예. 이렇게 중요한 정의를 우리가 국가가 보호를 안 하고 예. 경호를 안 하고 이게 저는 방치한다. 예.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이 지난번에 조병구 판사를 통해서 다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재판에 있어서도 유동규 본부장이 더욱더 키맨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첫 번째 그 주제에 예, 예. 이게 이런 기사가 예. 떴네요. 트럭 사고 당하는데 유동규 씨가 예. 내가 죽으면 이게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했는 모양인데요. 삶의 의지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진짜 죽으면 자살 아닙니다. 예. 이 말은 이게 유동규 씨가 평소에 예. 자살하겠다, 뭐 극단적 선택하고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는 거죠.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때 예전에 이제 수사 한창 할 때 예. 이재명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막 쪼아댈 때 그때는 이제 뭐 자살을 거의
하라는 식으로 몰아갔던 상황이었잖아요. 보면은 네가 뭐 산을 가든지 어디를 하든지 뭐 쓰레기통을 뒤져붙든지 뭐 이래가 병원 입원해라.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고, 근데 지금은 삶의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기 때문에 죽으면 자살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때 압수수색 하는 날 우리 핸드폰 버리고요. 그때 그 병원에 갔는데 뭐 입원 안 시켜주고 아픈 척 해라 해가 입원하면 영장 해줄게. 뭐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시도했다는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치소에서 뭐 수면제로 이게 있었잖아. 근데 그때는 진짜 극단 선택을 좀 고민했습니까? 옛날에는? 고민한 거죠. 옛날에는. 진짜. 근데 지금은 절대. 나는 끝까지 싸운다. 그들이 자기를 배신했던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같이 생각했던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을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구치소에서도 뭐 맞잖아요. 그런 일 있었던 거. 오시바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저 최용길 의장 재판 김만배하고요. 유동규 씨가 정인노가 제가 추궁하고 정인신문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 유동규 씨는 내가 혹시 잘못되면 무조건 타살로 생각해라. 나는 절대 자살 안 한다. 그렇죠. 이런 게 의지가 강경하기 때문에 어제 그 트럭 사고 뒤에서 왜 1차선 대형 트럭이 달렸고 이게 왜 갑자기 차선을 유동규 쪽으로 변경하는지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걸 자꾸 음모로 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 세탁소도 조사해서 결론은 유동규, 조명인 씨를 나라에서 신변보호를 확실히 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주제는 첫째는 나라에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 유동규 씨와 조명인 씨를 신변 보호를 해라. 이 말씀 여기 강력하게 촉구하면서요.